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화면은 잘 보이죠? 예. 일단은 이제 액세스를 이제 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엑셀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엑셀이나 한글, 뭐 워드 프로세서 달리 이렇게 나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뭔가 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하고 이제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데이터 넣는 그걸로 보면 이제 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뭔가 내용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엑셀하고 이제 내용상은 이제 똑같은 데이터 저장되는 건 비슷한데 이제 엑셀은 표 안에 뭐 글자를 넣든 뭐 숫자를 넣든 마음대로 막 넣잖아요. 나중에 이제 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이제 차이가 있을지언정 입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숫자인지 문자인지 뭐 아니면은 뭐 돈에 관련된 건지 날짜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빈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속성에 맞는 데이터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네. 빈 파일을 이제 만들면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입력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냥 입력을 하면 그냥 이병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숫자를 그냥 넣는다. 뭐 1, 2, 3. 탭키를 누르면 이제 옆으로 한 칸씩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필드가 이제 자동으로 늘어나요. 필드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2021년 9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21, 09, 30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그냥 예, 그냥 하면 돼요. 예. 피스 그냥 저걸로 수업을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럼 세 번은 크게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입력을 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필드 1에는 이병옥, 그 다음에 필드 2에는 1, 2, 3, 필드 3에는 날짜 형태가 들어갔죠. 예, 날짜 형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그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키를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가면 그때 저장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경우는 저장하기를 눌러야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저장을 하기를 눌러야 저장이 되는데 액세스는 테이블을 작업을 하다가 엔터키를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가면 그때 그냥 무조건 저장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의 내용을 갖다 입력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테이블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정의를 이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막 집어넣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 자체가, 필드 1은 이거는, 문자열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가 이제 문자열로 이제 정의를 자동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필드 2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숫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숫자로 들어갔고요. 세 번째는 제가 2021 다시 09 다시 03 이렇게 입력 안 하고 그냥 21 다시 09 다시 30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가 알아서 날짜라고 생각을 해서 날짜 형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일 앞줄에 이제 그 아이디라고 되는 거는 그 여러분들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아이디를 만들게 하잖아요. 예? 아이디를 이제 만들도록 해서 로그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테이블에도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그 테이블 안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때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서비스 안에서는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테이블에서도 아이디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할 때 아이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테이블이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기본값으로는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위에 탭에 갖다 대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제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테이블 디자인 보기가 있어요. 저장은 이제 저장이고 뭐 모두 닫기,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는데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일단은 테이블 이름 이거는 이제 파일 만들면은 그냥 이름 없는 거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1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이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뭐 테이블 테스트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테이블 테스트라고 왼쪽에 테이블이 실제로 저장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된 거거든요. 테이블 테스트라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이제 구조가 보이는데요. 예. 제일 위에 보면 이제 필드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형식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주로 할 게 이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테이블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이제 아까 입력을 이제 했던 걸 보면은 이제 그 아이디가 있었고 필드 1, 2, 3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얘를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아이디라고 하는데 숫자 3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필드 1에는 이병욱이 들어가 있고 필드 2에는 1, 2, 3, 필드 3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를 이제 해보면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에는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일련 번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걸 형식을 보면 아래쪽에 보면 그 필드 크기가 이제 정수라고 돼 있는데 정수라고 돼 있어요. 일련 번호는 정수가 돼 있지 1.1 이런 일련 번호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죠? 그리고 정수 뒤에 이제 롱이라고 돼 있어요. 롱. 예, 요거는 이제 데이터 형식을 할 때 이제 그 숫자에서 롱이냐 아니면 이제 뭐 짧은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정수로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5천 얼마까지 표현한다 그러면 롱 안 써도 돼요. 근데 번호가 10만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된다면 롱으로 표현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제가 그 필드 2에 숫자 1, 2, 3이라고 썼잖아요. 1, 2, 3이 사람 눈으로 보면은 1이라는 숫자 하나, 2라는 숫자 하나, 3이라는 숫자 연속으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에 저장을 할 때는 1, 2, 3이라고 하는 게 코드 하나로 그냥 들어가요. 데이터 하나예요. 데이터 하나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숏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숫자를 표현할 때 이제 그 뭐 16비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010101 이게 이제 16개잖아요. 근데 정수라면은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비트로 하면 그걸 반으로 나누면 3만 5천 얼마까지 양으로 표현할 때 제일 큰 숫자가 3만 5천 얼마고 음이 3만 얼마가 돼요. 근데 1, 2, 3 같은 경우에는 3만 몇 개 코드 중에 1, 2, 3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거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숫자 하나를 표현할 때 16비트로 할 때는 그냥 0001 어쩌고저쩌고 해서 1, 2, 3을 그냥 표현하면 말아요. 그러니까 16비트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해요. 예. 근데 롱으로 하면 16비트 두 개 조합을 하니까 이제 억 단위라든지 이렇게 더 큰 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숫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롱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복제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그냥 복제, 그냥 롱밖에 없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롱으로 할지 쇼트로 할지,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에는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경우에 여기 숫자를 선택하면 정수 중에 보면 이제 그냥 정수가 있고 롱이 있잖아요. 그죠? 롱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32비트로 표현하는 숫자니까 큰 숫자까지 이제 표현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련 번호는 정수 중에 속성 중에 롱이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다른데 이제 숫자 필드하고 뭐 비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연결해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 값이 이제 증분이다라고 돼 있는데 일련 번호는 계속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숫자를 계속 이제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번호를 갖다 이제 매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는 일련 번호이긴 한데 내가 임의로 번호를 적어줄 수 있다 해요. 네. 지금 3번이라고 했는데 이걸 증분을 안 하고 임의로 해놓으면 다음번엔 내가 그냥 갑자기 11로 쓸 수도 있어요. 100으로 쓸 수도 있고 겹치지만 않게. 근데 1년 보내면 그냥 증분을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어느 거 썼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쓰고 싶은데 그게 또 미리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인덱스나 이런 건 중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중복이 불가능한 형태로 이제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증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냐면 아이디는 내 마음대로 입력을 못 해요. 자, 얘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할게요. 여기 3이라고 돼 있는데, 나 이거 4로 고치고 싶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밑에 줄에 가서 새로 쓰니까, 3이니까 4로 써야 되겠다. 안 돼요. 지가 알아서 매겨요. 그냥 홍길동 하면 지가 알아서 4라고 매겨져요. 어? 그냥 이렇게 지가 알아서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홍길동 잘못했어. 라고 해서 얘를 지워요. 홍길동을 지웠어. 그리고 다시, 홍길동 말고 임꺽정이다. 그러면 5가 나와요. 4로 다시 안 넘어가요. 무조건 증가.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냥 증분을 해서 아이디를 설정해 두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겹칠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면 좋겠다 해서 4가 없어져도 4로 쓰고 싶다 한다라고 하면 1년 번호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1년 번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데이터 입력을 하나하나 손을 입력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임의로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작업을 하는 게 뭐 매크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수백 건 아니면 수만 건, 수십만 건을 갖다 데이터로 왕창 새로 생성해서 그 연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걸 하려면 걔는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낫지 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도록 하는 게 이제 낫다. 예. 그래서 다시 디자인 번호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이제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일련 번호는 이제 그 아이디로 쓰기에 딱 좋은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디는 반드시 일련 번호여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조합해서도 쓸 수 있는데 일련 번호는 그렇다. 그리고 요 테이블 요 앞에 이제 열쇠 모양이 하나 그림이 보이죠? 예, 열쇠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기본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지금 얘는 필드가 네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전체에 이제 그 아이디 성격을 갖고 있는 기본키,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갖다 기본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조합해서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사람 인적사항 관리할 때 아이디로 쓰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외부로 노출됐을 경우 이제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거 갖고 금융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디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뭐 어떤 거 쓰면 되겠어요? 학번이, 그러니까 입학연도, 학번도 쓰지 맙시다. 학번도 뭐 또 다른 문제. 입학연도가 같고, 학과가 같고, 사람 이름이 같고,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물론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개 조합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네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기본키를 요 위에 다시 누르면 기본키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기본키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네 개를 다 한꺼번에 설정해서 누르면 이 네 개 조합이 기본키가 돼요. 범위 설정할 때는 그 요 앞에를 누르고요. 앞에를 누르고 그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요 앞에를 누르면 이렇게 범위 설정. 컨트롤 키 누르면 이제 하나하나 띄엄띄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키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 안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을 담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기본키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일련 번호, 일련 번호를 이제 기본키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게 뭐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가 이제 필드 1인데 짧은 텍스트라고 이제 되어 있죠. 예. 액세스를 할 때 이제 짧은 텍스트를 저는 많이 쓰는데 원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관리할 때 짧은 텍스트, 뭐 문헌이 많아서 텍스트를 많이 씁니다. 필드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여기 필드 이름이 자동으로 붙은 거고 그냥 이제 뭐 이름이다. 이름 그냥 바꾸면 돼요. 예. 숫자는 뭐 1, 2, 3, 뭐 방 번호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입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명을 이제 바꾸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짧은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보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고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yes, no, 뭐 OLE 객체, 뭐 하이퍼링크 등등이 있는데 그 뭐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액세스에서 다룰 일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되고요. OLE 객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블록 설정해서 카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림도 카피되고 문자열도 카피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OL 개체니까 그림도 카피, OL 개체로 설정하면 카피해서 붙이게 하면 그림으로 붙어요. 테이블 안에. 네, 그런 거고. 짧은 텍스트와 긴 텍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그냥 가나다라 ABCD 알파벳 이런 것만 텍스트가 아니고요. 숫자 형식을 넣어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는 텍스트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방번호라고 해놓고 숫자로 되어 있는데 방번호는 우리가 평균 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주소에 나오는 숫자 이런 거는 평균 내고 뭐 계산할 게 아니면 걔는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을 해도 됩니다. 계산. 네, 계산할 게 아니라. 근데 계산을 할 거라고 하면 걔는 숫자로 내야 돼요. 예. 전화번호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숫자로 안 넣는 게 맞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짧은 텍스트와 이제 긴 텍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짧은 텍스트를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필드 크기가 있죠. 여기 255라고 돼 있어요. 이 기본 값을 갖다 더 뭐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액세스 전체 옵션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가 255자까지다. 짧은 텍스트는 엑셀 그 셀 하나에 들어가는 최대 글자를 255자까지만 넣겠다예요. 255자까지만 넣겠다. 짧은 텍스트는. 근데 이제 긴 텍스트라면 어? 여기 값이 없어요. 길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KB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글자로 8KB. 그러면 이제 1바이트가 이제 8비트니까 16비트라면은 이제 16비트 코드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16비트 코드로 입력한다 그러면 한 4000글자 정도 넣을 수 있다. 음? 액세스는 그래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4000자 정도 하나의 셀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장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집어넣는다 할 때 짧은 텍스트라면 255자 넘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하나의 문단 255자 넘으니까. 그럼 이제 긴 텍스트라면 넣기는 쉬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연산하거나 연산이라고 하는 게 더하고 빼기가 아니라 문자란에 이제 그 문자 안에 포함된 걸 찾는다라든지 이런 그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처리할 때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 텍스트로 안 하고 짧은 텍스트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긴 텍스트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갖다 이제 넣을 수 있다.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밖에 이제 넣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입력 마스크, 뭐 캡션, 기본값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캡션은 뭐 필요 없고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주문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상품명만 선택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름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플러스 눌러서 막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기본값을 미리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뭐 항목에 이제 지금 기본값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빈 란으로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우리 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쓰는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아이디를 정하세요라고 할 때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옅은 글씨로 뭐 이메일 주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걸 갖다 이제 기본값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기본값으로 그냥 이름을 넣으세요. 라고 만약에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정했다. 그럼 이제 격다운표로 해서 이름을 넣으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예. 해놓고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테이블 보기를 하면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면 이름을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럼 이제 아 여기 이름 넣는 칸이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성만 넣으세요. 풀네임으로 뭐 이름을 영문으로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학적 상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사람 이름 넣으면 이제 뭐 재학 중, 뭐 휴학 중 뭐 이런 게 있으면 재학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학을 기본으로 넣고 뭐 휴학을 뭐 중간 다른 값을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름을 넣었어요가 싱글에서 없어지는. 그냥 다른 셀로 갔다가 여기 넘어와 오잖아요. 그럼 이제 블록 설정 다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 되죠. 수정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넣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국적 이런 셀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그럼 걔를 기본값으로 그냥 넣으면 그냥 하면 이제 국적이에요. 그럼 걔는 그 값은 손댈 필요 없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또 다시 다른 내용 입력하고 예. 그런 거 필요할 때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짧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만 넣는 게 아니고요. 숫자라든지 yes, no 이런 데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숫자 들어갈 땐 그냥 기본값을 0으로 한다 혹은 1로 한다.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속성을 또 이렇게 보면 뭐 유효성 검사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나 100가지밖에 점수를 넣으세요라고 했는데 나 1000점을 넣었다. 100점 만점인데 그럼 에러잖아요. 그럼 규칙을 넣으면 에러가 되는 건 이제 입력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중에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필수냐 아니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니오로 돼 있어요. 응? 아니오로 돼 있어요. 아니오로 돼 있으면 값을 안 넣어도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요. 아까 이제 방번호라든지 입사일 이거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걔를 필수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넣으면 다음 줄로 안 넘어가요. 네. 에러가 나요. 그게 왜 필요하냐? 주소록 만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주소록 만드는데 사람 이름이 없으면 그 데이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걔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 근데 전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필수로 넣어놨는데 주소록 만드는데 이 사람 전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입력, 전화는 안 되는데 이메일만 있으면 이메일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입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필수를 예, 아니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전화가 없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웬만하면 다 입력하라고 이제 필수로 했다 그러면 걔는 기본값으로 이제 000에 0000 0000 얘를 기본값으로 넣으면 그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전체 시스템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전화가 없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이나 이런 걸 그렇게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빈문자열 허용에 이제 예, 아니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문자열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필수냐 아니냐 하고 빈문자열이 허용하냐 안 하냐 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빈문자열이 얘가 지금은 이제 얘예요. 이름을 안 넣어도 다음 줄로 넘어가거든요. 다시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게 보면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빈문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넘어가죠. 네. 넘어가요. 얘는 빈문자를 이제 그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빈문자를 허용 안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지울 때는 여기 셀에 들어가서 지우면 그것만 지워지 줄 전체가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줄 전체 데이터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이 앞에 네모 부분에 가면 이게 더하기 커서 모양이 바뀌죠. 화살표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줄 전체가 선택이 돼요. 여기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디자인북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를 갖다 이제 빈문자 허용을 아니오로 해볼게요. 아니요. 저장하고 이 디자인을 보고 저장을 해야지. 반영이 돼요. 예. 자, 이제 빈문자열 허용 안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름을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 뭐, 방번호는 뭐, 얘를 입력을 안 했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올라가서 다 지워버렸어요. 어? 뭐야, 이거. 잠깐만요. 뭐가 안 되니? 빈문자열 허용을 안 하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기본값을 없애볼게요.
이거 필수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요. 에러 났지. 예. 얘를 지우고요.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이름 부분을 갖다 이제 필수를 예로 하고요. 빈문자열 허용을 일단은 먼저 빈문자열도 허용한다 상태로 해놓고 지금 필수로 해놓고 빈문자열 허용으로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넣고 하니까 입력을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뭐 문자 효용 예를 문자를 허용하면 안 되죠. 이거 아니, 허용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허용했거든요. 허용 필수. 허용하고 필수로 했어요. 허용하고 필수도 예로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 거는, 자, 얘를 지우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현재 필수를 예로 하고, 여기는 무조건 무슨 값이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빈문자열은 허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얘를 이제 그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면 필수의 값을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필수의 값을 아무것도 안 넣고, 방번호에는 뭐 1이라고 넣고, 뭐 입사일에는 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다. 필수를 만족을 안 했다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에러가 안 나요? 이름을 넣으세요라고 이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 보세요. 얘는 무조건 필수 값이 무조건 들어가 버려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얘를 기본값을 지워. 왜냐면 얘는 기본값으로 뭔가 들어가니까 필수는 무조건 채운 거예요. 새로 한번 해보자. 입력 안 하고 각자 형식이 안 맞는. 필수값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름을 넣으세요라고 하는 기본값이 들어갔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필수는 채웠다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필드에 이름을 입력해야 된다 해서 아무거나 입력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요. 그런데 여기 디자인에 보면 이제 그 빈문자열 허용이라고 했잖아요. 빈문자열 허용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이름을 지우면 에러가 안 나요. 그럼 이제 빈문자열 허용하고 필수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 빈문자열은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안 썼다는데 필수냐 아니냐는 이름값이 뭔지 모르겠다예요. 뭔지 모르겠다 하고 없다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갑에 잔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필수를 안 채웠다는 건 저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갑에 돈이 없다는 0이에요. 네. 그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빈문자 허용은
문자리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 아직 이름 안 정했어. 이름이 없어. 라는 뜻이고, 필수를 안 채웠다는 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없다. 그 정보가 없는 걸 허용 안 하겠다가 필수 예스예요. 네. 그거를 이제 구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과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 필수하고 빈문자열하고의 그 의미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예. 그 다음에 뭐 유니코드 압축 뭐 이런 거는 뭐 압축에 관련된 거고 IMLI 모드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한글이냐 영문이냐 우리 이제 그 컴퓨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귀퉁이 보면 이제 한영 전환 이제 한글 영문 이거 표시 있잖아요. 한두 개일 때야 그냥 한글 영문 이거 바꾸면 되지만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 필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적는다. 예를 들어서 여권을 만든다 그러면 한글 이름이 있고 영문 이름이 있잖아요. 한글 이름에서는 당연히 입력 모드가 한글로 되어야 될 거고 영문 표기에 가서는 영문으로 우리가 안 바꿔도 그냥 입력하면 영문을 입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갖다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글이다, 아니면 이제 현재 설정 상태 유지한다, 뭐 영문이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하려 그래도 계속 이제 계속 한글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한글로 한다면. 근데 강제로 카피해서 붙이는 건 들어갈 거예요. 어? 어, 왜 들어가 근데 영문이? 근데 근데 다시 와서 누르면 다시 한글로 돼요. 그 셀에 가서 강제로 A로 영문을 바꿨잖아요. 근데 다른 셀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냥 누르면 다시 한글로 들어가요. 기본값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예. 내 말을 잘못했네. 안 바뀐다는 아니고 그 값으로 가면 기본값이 그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값을 뭘 할 거냐. 예. 강제로 바꾸는 거는 되네. 강제로 바꾸기 안 되게 할 수도 있을 건데 하여튼 예. 그래서 여기 IMD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무작위로 그냥 계속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몇 개 중에서 계속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매번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오자가 날 수도 있어요. 예? 황제 내경인데 황제 뭐 내장 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없애려면 이제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 목록에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회를 보면 이제 컨트롤 표시가 지금은 텍스트 상자인데 텍스트 상자는 그냥 우리가 입력하는 창이고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목록 상자, 콤보 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나 저는 뭐 차이점을 크게 잘 모르겠어요. 뭐 쓰는데 별 차이를 몰라서. 목록 상자를 보면요.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참조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목록 상자 선택하면. 근데 이제 행 원본 유형 보면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응? 테이블이나 쿼리 말고 얘를 또 선택해 보면 값 목록, 필드 목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 목록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날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이나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토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피자집에서 토핑을 한다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내가 임의로 입력해 놓으면 종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재고가 없는 놈은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나 쿼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놈만 나오게 한다. 그런 거라고 하면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예?
무조건 이제 입력한 목록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값 목록을 하면 됩니다. 예. 필드 목록은 저도 뭐 써보질 않았어요. 값 목록으로 한번 이제 어, 해봅시다. 값 목록을 해놓으면 값 목록은 어떻게 할 거냐? 행 원본 유형은 값 목록인데 행 원본은 뭐냐 해서 행 원본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여기 점점점 있죠? 여기를 눌러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도 기본값은 뭐 이병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 기본값이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테이블이 아니라 폼복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 가야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목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은 돼요. 입력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값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데 이제 그 오류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새로 다른 내용을 입력하는 거는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밑에 이제 그 표시가 있는데 항목 편집하면 사람 이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추가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은 해요. 예.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보면 이렇고요. 뭐 여러 값을 허용할 거냐 아니요. 그런데 여러 허용을 예로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 항목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런 거 피자 토핑 그냥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그 가능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여기 뒤에 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데이터를 양적으로 많이 관리한다거나 이거 효율적인 거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는 게 이제 좋죠. 예. 간 목록이 아니라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이미 있는 학생 여러 명 있는 중에서 이제 뭐 누구를 추천할 거냐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목록을 일일이 학생 올 때마다 다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거 테이블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거 그냥 끌어다 쓰면 되니까 그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하면. 자, 다음 방번호의 숫자를 했는데 방번호는 사실은 숫자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계산할 게 아니니까 숫자 중에 뭐 계산할 거가 보면 뭐가 있을까? 급여?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연봉, 연봉이다. 그러면 이 디자인 보기가 아니, 연봉이 아니 숫자를 해놓고 여기 보면 정수 롱이거든요. 정수 롱이면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저장을 해야 돼요. 바꿨으니까. 연봉 123원이 아니라 희망사항 이만큼이다. 이러면 얼마예요? 굉장히 많네요. 12억 3천 이 정도다. 입력을 해도 돼요. 롱으로 했기 때문에 정수 롱으로 했기 때문에 필드 슬라이드
디자인북을 다시 들어가 보면 취선으로 위에서 디자인북 꼭 맞는데 그래. 너무 많으면 걔도 16비트로 표현이 아니까 32비트로 표현되는 수를 넘은 거지. 비트 숫자가 얼마나 내가 비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2비트다 그러면 2에 32승 걔만큼이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럼 점수로 한번짜 그렇게 크진 않네. 조 단위까지는 표현될 건데 그 이상은 그러니까 계산해봐야 되죠. 계산해 볼까요? 그 표현하는 게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디자인북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숫자에서 정수 롱인데 정수를 표현하는 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수 표현할 때는 이제 실수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 보면 이제 싱글과 더블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롱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성을 갖다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얘는 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소수점인데 근데 뭐 더블까지는 필요가 없죠. 더블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처방 하나하나는 그런데 그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어? 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걔 할 때는 걔는 더블이어야 되겠죠. 걔네를 다 합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처방 하나하나는 이제 싱글이면 되는데 자기 한의원에 있는 것 그 처방에 관련된 내용들 다 연산을 해서 내가 뭔가 통계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 테이블은 싱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 시간. 날짜 시간은 오늘 그 날짜라든지 이런 거 입력했잖아요. 날짜 시간 이거 뭐 더하고 빼고 할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할 필요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날짜 시간은. 숫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환자가 왔다. 이 사람 65세 넘었냐 안 넘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소아냐 아니냐에 따라서 급여 금액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급여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날짜 시간은 연산이 필요하고 제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유통기한 얼마 남았느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날짜 시간은 연산을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문자열로 글자로 표현할 때는 문자열로 해도 되는데 또 얘는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열로 하면 안 되고 얘는 날짜 이걸로 이제 해야 됩니다.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몇 살이에요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생년월일하고 오늘 온 날짜 바로 당연히 알아서 할 거야. 그 EMR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거 기반은 이제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는 돈에 관련된 돈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관련된 건데 뭐 이거는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련 번호는 했고 yes, no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냥 숫자로 y, n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yes, no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yes, no 얘는 그냥 비트로 표현해 0, 1 그러니까 데이터 차지하는 용량이 적은 거죠. 적은 용량인 거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도 이제 빠른 거고 yes, no를 언제 쓸 거냐 이거 삭제할까요 말까 삭제 대상을 갖다 하나하나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뭐 쉽겠지만 별게 아니겠지만 여러 개를 갖다 조건 갖춰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뭐 yes, no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이제 그 뭐 미납 금액이 있는데 돈 덜 받은 게 있는데 돈을 갖다가 잘 입금을 날짜에 맞춰서 연체 없이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 이런 거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511 계좌는 우리가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거, 카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정말 그냥 우리 하이퍼링크 뭔지 알죠? 예, 문자열이 꼭 그거대로 이제 웹이나 이런 데로 이제 연결시키는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형식이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다시 해보면 여기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일단 숫자로 돼 있죠. 근데 이름은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문자열로 돼 있는 데는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거 이 멀티 테스트 조회 그걸 이런 거는 저도 안 해봤는데 어, 다시 되돌리기를 하려니까 왜 안 되지? 여러 가 허용 이 설정은 되돌릴 수 없다네 이거는. 예, 다시 되돌아가긴 안 된답니다. 이렇게는 처음 해봤는데 이러면 하는 수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복사해 놓고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째로 삭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 얘를 통째로 삭제해야 돼요. 음. 이렇게는 이름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없어졌지만 그러면 없애기 전에 필드를 먼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잠깐만요. 디자인북에서 우리가 이름을 없앴어요, 그죠? 자, 이름 1에서 이제 조회 마법사에서 얘를 이제 목록 상자로 하고 그 다음에 간목록으로 하고 행 원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그리고 이름 2는 아무것도 안 놔두고요.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걸 안 했네. 여러 값 허용을 안 했네요. 자, 여러 값 허용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값 허용으로 했어요. 근데 얘를 다시 돌리고 싶은데 응? 못 돌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얘가 있지만 제가 이걸 미리 만들었지만 미리 안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얘를 쉽게 얘기해서 카피해서 넣고 카피가 안 되네. 잠깐만. 형식이 좀 다르긴 하네.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이거는. 자, 이름 2는
업데이트 쿼리에서 아, 나도 여러 가 허용은 처음 해보는데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겠네. 다시 회복이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네. 아, 이런 형식은 내 처음 써봤네. 하여튼 그 짧은 텍스트 할 때 여러 가 허용은 주의하시고요. 예. 아,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겠네. 근데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엑셀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거기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할 거거든요. 예. 얘를 선택해서 엑셀 같은 거를 열어서 엑셀에 붙이고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한, 예. 이런 경우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요 모양 요 순서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카피해서 이제 그 엑셀이나 이런 데 붙일 때 그냥 붙이면은 이제 그 이 글자 형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져가는데 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이기 유니코드 텍스트로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형태만 가져가요. 예. 지금 요거 그대로 카피하면 이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형식을 가져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